자, D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각각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하고 했으니 여자부터 보자. I like to write fantasy stories. 자, 난 뭐 하는 걸 좋아한다?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성은요. My wife owns a restaurant. 나의 와이프는 아까 own 무슨 뜻이라 했죠? 소유하다죠. 소유하고 있대요. 뭐를? 레스토랑을. 자, 그러면 첫 번째 I met a girl. 자, 나는 여성을 만났는데 소녀를 만났는데 어떤 소녀야? 꾸며주고 싶은 거죠. 그쵸? 어떻게 꾸며주고 싶어? 소녀는 소녀인데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죠. 자, 그러면 지금 소녀를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판타지 소설을 누가 쓰는 걸 좋아해? 소녀가 쓰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자, 여기서 겹치는 게 뭐겠어요? 요 가로 안에 있는 문장에서 결국에 이 소녀와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생략이 됐지만 소녀는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 자리가 빠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who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like 동사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 입장에서는 말을 했을 때 I니까 like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I met a girl 내 입장에서는 내가 소녀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소녀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소녀는 뭘 좋아한다 그랬어?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To write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이 나가 똑같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맞죠? 자, 그래서 요때 I는 she입니다. 그래서 she라고 생각했을 때 like에 s 붙어야 되죠. 현재 시제에서는 일반 동사 s 붙여주죠. 그래서 who likes to write fantasy stories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다음 두 번째 I met a map. 마찬가지로 이 I와 my가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만났는데 남자를 만났었는데 어떤 남자야?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아내가 식당을 소유하는 하고 있는 남자라고 해서 남자를 이렇게 수식해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뭐가 겹쳐? 요 선행사 man하고 겹치는 건 그의잖아요. 얘를 없애줘야죠. 그죠? 그의. 자, 그러면 원래 어떤 문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His wife. His wife owns a restaurant이었겠죠. 자, 여기서 his가 빠지고 요 a man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소유격이 사라진 거니까 whose wife owns a restaur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번 A, B 괄호 안에서 가장 알맞는 것을 골라보래요. 봅시다. When making a film, the director is an important person. Blank vision shapes the finished product. 자, 뭐에 대한 내용인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뭐 할 때? When making a film. 자, 뭘 할 때? 영화죠, 이거. 그쵸? 자, 영화를 제작할 때 the director가 누구예요? 감독이죠, 감독. 그죠? 자, 영화를 제작할 때 감독은 is an important person.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쵸? 자, 근데 어떤 중요한 사람이야? 뭔가 꾸며주는 표현이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일까요? 감독이라는 사람은. 자, 일단은 뒤에를 보세요. 비전은 우리가 시야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시야 하면은 뭔가 뜬금없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통찰력, 상상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ape. shape이 우리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어요? 결정짓다. 모양을 완성하다라고 해서 결정짓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finish the product 하면 finish가 끝내다잖아요. ed가 붙여져 있으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완성된 product는 제품인데 여기서는 작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완성된 작품. 그럼 뒤에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 감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려고 쓴 표현 같은데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의 모양을 결정짓는 뭐가? 이 사람의 뭐가 그 모양을 결정지을까요? 감독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통찰력 혹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영화라는 완성된 작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이라는 건 결국에 감독이고 감독이 결정을 짓는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전이 있잖아. 그죠? 명사가 또 보여요. 얘가 주어라고 하기에는 비전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따져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사 앞에 주어도 있는 것 같고 동사 뒤에 목적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빠진 게 없는 것 같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 이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들은 뭐가 필요하다? 관사가 필요해요. 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나 더, 어나 언이나 더 이런 애들 필요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소유격, 누구의 비전이라고 해서 소유격이라도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전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셋 중에 그 어느 것도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을 갑자기 우리가 넣을 수가 없으니 소유격일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뭐예요? 감독이라는 거는 그래, 대본을 갖다가 영상화 해야 하는 사람이죠. A film's actors, cinematographers. 자, 얘는 촬영기사예요. 촬영기사입니다. 촬영기사. And writers revolve around the director like planets around the sun. 자,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동사가 뭘까요? like일까? 그렇게 되면 revolve라는 애가 우리가 해석이 이상해져요. 얘가 동사입니다. 자, revolve는 알아둡시다. revolve는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전하다. 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자, 영화의 누구누구의라는 표현이죠. 영화의 배우들, 그리고 촬영기사, 그리고 누구? 작가들. 자, 이 세 사람은 돈대요. 누구 주변을? around. 누구 주변을? 감독 주변을 돈다. 즉, 감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 영화의 주된 인물들이 되겠죠. 영화를 구성하는 뭐 배우들, 촬영기사, 그리고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다. 마치 감독을 주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뭐처럼 이때 like는 뭐뭐처럼입니다. 뭐처럼? planets, 행성처럼. 행성들이 뭐 하는 것처럼? the sun,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에 감독이 가운데 있으면 태양처럼 주변에 영화를 구성하는 배우들, 촬영기사, 그리고 작가들이 도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감독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짧은 문장들, 짧은 문장은 아니죠. 짧은
단락에 그리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마지막입니다. 문법의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자, B번. Most of us know about Einstein's important contributions to science, but as with any significant historical figure, there were many other sides to this outwardly simple yet complex man. 와우, 문장이 긴데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but 앞에서 끊어주도록 할게요. but 앞에서 끊어줍니다. 자, most of us. 우리들 중 most. 대다수가, 대부분이. 우리들 중 대부분이 know, 알고 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contribution. 자, 얘는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contribute to 하면 어디에 공헌하다.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공헌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중대한 공헌. 자, 공헌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디에 공헌했죠? 과학. 그쵸? 과학계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하면 그 사람은 과학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But 하지만 자, 사실상 요 컴마 사이에 얘를 뭐 굳이 해석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부연 설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거예요. 컴마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컴마는 요 but 앞에 표기를 해준 것 뿐이고요.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지라고. 그리고 여기도 수식어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but 한 다음에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과학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자, as with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누구누구와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이에요. 자, 누구와 마찬가지로. 자, any 하면은 그 가정법 과거에서 not하고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부정문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I don't have any 나한테 중요한 게 없대. 중요한 뭐 그냥 불특정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어, 그 어떤 것도 없어 라고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not과 같이 any가 쓰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오히려 난 중요한 것 좀 갖고 있는데 했을 때 이 any를 some으로 바꾼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고를 때 이제 any를 쓰는 걸 봤었는데 이때 any는요. 여기 부정문 아닌데요. any가 또 부정문 말고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불특정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뒤에 내용 보시면 significant historical figure 이라고 하면은 significant,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이거든요. important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역사적인 figure, 인물이거든요.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특정한 그 역사적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냥 빗대어서 표현할 때 any라는 표현을 써서
이 둘 중에 한 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했어요. 자, 어찌됐든 any가 부정문에만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여느 다른 여느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느 다른 그런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there were many other sides to this outwardly simple yet complex man. there were 뭐뭇이 있다죠. 그쵸? 자, 근데 were이니까 무엇이 있었다. 과거형이죠. 뭐가 있었다. 많은 다른 side 하면 측면이란 뜻인데 많은 다른 측면들이 있었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 많은 이면이 있었다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많은 이면이 있었다. 자, 어디에? 이 outwardly 하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겉으로는. 이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 yet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complex는 뭐예요? simple의 반대가 되겠죠. yet이 나왔으니까 느낌 알죠? 둘이 반이어 관계입니다. 자, complex는 뭐예요? 복잡한 누구? 남성.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과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느 다른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아인슈타인의 많은 이면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과학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냥 아인슈타인은 과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야.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여러 특징들, 여러 사실들이 존재하는 그런 남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해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많은 이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let's find out some more about him. 자, 나오죠? Let's find out. find out. 알아내다죠. 그렇죠? 자, 알아내보자. some more about him.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자, 이제부터 나오죠. The man, blank, brought the world the theory of relativity, spoke so slowly and hesitantly as a child that his parents worried that he was not very intelligent. 해석되셨나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Was not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아시나요? intelligent는 똑똑한 이란 뜻이에요. 지능적인 한마디로 똑똑한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똑똑한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는 똑똑한 아이야 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죠. 자, 일단 문제부터 보겠어요. AC에 후 또는 위치를 넣으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 문장에 뭘 넣을지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intelligent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동사가 뭘까요? 동사는요, spoke예요, spoke. 여기서 딱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가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셨어야 돼요? so 대구문이 보이셨어야 됩니다. so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so A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hat B 라고 해서 너무 A 해서 그 결과 B 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o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부사가 나오고 요거는 뭐 수식어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문장이 또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문장의 동사는 spoke예요. 자, 그러면 요 앞에까지가 the ma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꾸며줄까? 바로 뭘 활용해야겠어? 관계절을 활용해야죠. 자, 관계절을 활용해 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자, 그 남자라 하면 아인슈타인이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야? 자, brought는 뭐죠? bring의 과거형이에요. bring이 뭐죠?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가져왔다. 과거형이니까. 가져왔다. 뭐를? 자, I bring you the book. 자, bring이 사형식 동사여서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준다 너에게 책을. 얘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가져다 주었다 세상에게 뭐를? The theory. theory 하면 이론이고요. 아인슈타인 하면 어떤 이론이 떠올라요? 상대성 이론이 생각이 나죠. relative가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명사형 상대성은요 relativity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영어로 the theory of relativity예요. 자, 세상에 상대성 이론을 가져다 준 사람이죠. 누가? 아인슈타인. 그러면 뒤에 보세요. 지금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빠져 있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두 개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빠진 문장? 주어가 빠진 문장. 주격관계대명사가 오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선행사는 사람이니까 who예요? which예요? who가 나오셔야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자, 그 사람. 아인슈타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져다 주었어요. 세상에게 상대성 이론을. 자, 그러한 아인슈타인이 spoke. 말을 했는데 spoke는 뭐의 과거형? speak의 과거형이죠. 말하다. 말을 하는데 너무 slowly. 천천히 말하고 hesitantly. hesitant가 뭐예요? 망설이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ly 붙였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망설이게, 머뭇거리며 부사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말을 하는데 너무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막 머뭇거렸다 이거예요. 막 버벅거리고 말을 하는데 그랬다는 얘기죠. 자, 언제? as a child. 아이로서 뭐뭐로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이였을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에 너무 느리게 말하고 머뭇거리면서 말을 해서 그 결과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이 어땠대요? worried니까 뭐예요? 걱정하셨다는 얘기죠. 아이가 너무 말을 느리게 하고 막 버벅거려. 그러니까 어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셨대요. 뭐라고 걱정을 하셨어? 데디아라고. He was not very intelligent. he 가리키는 거 누구예요? 여전히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어떻지 않다고 똑똑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낸 사람이라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말을 너무 느리게 하고 버벅거려서 망설이면서 말을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안 사실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 똑똑하지 않으면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커서 낼 수가 있지? 그렇게 유명한 이론을 어떻게 낼 수가 있었지? 라고 했을 때 자,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자, this is believed to have been the result of a learning disability blank affected his speech. 자, 이것은 is believed to. 얘들아, believe가 무슨 뜻이었죠? 믿다란 뜻이죠. 그런데 BPP니까 뭐예요? 믿어지다. 즉,
이것은 믿어진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This is believed to 하니까 뭐뭐라고 여겨지다. 믿어진다라는 거는 뭐뭐라고 여겨진다라는 표현이죠. 맞죠? 자, 이것은 뭐라고 여겨진다? 자, 왜 그런 거래요? Have been the result. 자, result 하면 결과죠. 뭐의 결과라고 지금 믿어지고 있대요. 뭐의 뒤에부터 해석하면 되죠. 뭐의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Learning disability. 자, learn은 학습하다라는 뜻이죠. learning이니까 뭐예요? 학습. 그 다음에 this 보세요. able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this가 붙으면 무슨 의미? 반대 의미. 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장애가 있는. 할 수 없다는 건 결국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형용사고 disable의 뭐겠어? 명사형이죠. disability. 자, 그래서 disability는 무슨 뜻? 장애란 뜻이에요. 즉, 학습적인 장애의 결과라고 여겨진대요. 자, have been을 쓴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학습 장애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래요. 자, 근데 이 학습 장애가 어떻게 했길래? affected his speech. 결국에 학습 장애가 아인슈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스피치에 영향을 끼쳤다. 그의 말에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is speech 하면 그의 말이죠. 그의 말에 영향을 미쳤다.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요. 그럼 뭐가 빠졌어? 여기에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와야 돼? who가 와야 돼? which가 와야 돼? 지금 잘 보시면 뭐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학습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럼 선행사가 뭐예요? learning disability니까 which를 쓰셔야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여겨진다. 뭐라고? 결과라고. 뭐의 결과? 학습장애. 근데 어떤 학습장애야? 그의 말에 영향을 미친 학습장애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당시에 학습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 그의 머뭇거리고 느리게 말하는 그런 말에 영향을 끼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줍니다. 자, 또 다른 이면. 그는 is remember. 자, 보세요. 또 BPP가 쓰였죠? 그냥 remember는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다란 뜻이죠. 근데 is remembered 하면 뭐겠어? 기억이 되어지다. 기억된다. 라는 얘기죠. 그쵸? 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된대요? He is remembered as 한 다음에 이제 어법에 맞게 배열을 하라고 나와 있고, 자, 어떻게 어법에 맞게 배열을 할지는 우리가 또 한국말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 자, 그는 기억되어진다. as 뭐뭐로서 뭐로서 기억이 되어질까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세요. 아이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interest는 뭐예요? 흥미죠, 흥미. 그리고 playing은 왜 나왔을까? 아무래도 바이올린 연주 때문에 나왔겠죠. who's가 나왔네. 누구누구의. 자, 그다음에 include는 뭐예요? 포함하다. 그럼 뭐라고 한국말로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 문장은. 자, 그는 기억되어진다.
뭐로써? 뭐로써? 바이올린으로써? 아니겠지. 아이로써가 되겠죠. 그쵸? 아까 as a child 요런 표현처럼 아이로써. 근데 어떤 아이로? 꾸며줘야 되겠죠. 어떤 아이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후즈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이 아이의 취미가, 이 아이의 뭐가? interest, 취미, 흥미, 흥미라고 하겠습니다. 흥미죠, 흥미. 이 아이의 흥미가 뭐인 거? 바이올린 연주인 아이로서 기억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 뭐뭐로서 아이로서란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as a child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이 아이의 흥미가 바이올린 연주인 거니까 뭐가 겹쳐요? 아이. 그럼 얘를 없애야겠죠? 여기 a child가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의 하려면 소유격이 생략된 거네요. 뭐 쓰면 돼? whose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se는 누구누구의 다음에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아이의 뭐? 흥미가 interest.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인. 근데 이건 어디다 쓸 거야? 이 아이의 흥미가 뭘 포함한다? 바이올린 연주를 포함하는. 요렇게 하면 딱 맞겠죠. 그래서 자, 이 아이의 어머나 이 아이의 흥미가 여기 지울게요. 이 아이의 흥미가 바로 뭐다? 포함한다. included 뭐를 포함한다? playing the violin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즈부터 바이올린이 요렇게 꾸며주는 형태였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는 기억되어진대요. 어렸을 때 뭐에 흥미가 있었다? 바이올린 연주에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included playing the violin and 한 다음에 이 and가 연결하고 있는 게 playing the violin과 listening to the classical music인 거예요. 그래서 뭘 또 포함해? 듣는 걸 좋아해. 뭐를? classical music. 클래시컬 하면 고전이죠. 그래서 고전 음악 듣는 거를, 고전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흥미 있어하는 아이로서 기억이 된대요.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연주에도 흥미가 있었고 또 고전 음악 듣는 것도 흥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음악적인 그런 흥미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자, 이렇게 슬래시 그어져 있는 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결국에 passion이 뭐죠? 열정입니다. 자, 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걸까요? Continued into his adult life. 지금까지 어렸을 적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면들 중 하나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도 별로 똑똑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말하고 머뭇거리면서 말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학습장애에 대한 결과물이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와 그 다음에 고전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아이였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이 열정 같은 경우에 continue가 뭐예요? to be continue. 지속하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죠? 언제까지 지속이 됐다라는 것 같아요? 그의 adult life. adult는 성인애죠, 성인. 그러니까 뭐야? 그의 성인 시절까지 지속된 열정이다. 음악에 대한 이 열정은 성인 시절까지 지속된 열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지 뒤를 보시니까 동사가 맨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니까 which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아인슈타인의 이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약간 욕심을 부려서 우리 3학년이 너무 잘 따라오니까 이렇게 좀 다소 어려운 문법 교재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문제. 아인슈타인에 관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신체적 성장이 더디었다란 말이 있어요. 아까 어떤 장애가 있다 그랬죠? 신체적 성장이 아니라 learning disability가 있다 그랬죠. 오히려 학습장애, 정신적 측면의 학습장애로 인해 말에 영향을 받았고요. 학습장애 갖고 있었다 나왔죠? 고전음악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시험 여러 번 봐서 알죠, 여러분? 이렇게 A, B번 같이 리딩에서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리딩에서 문법 문제도 낼 거지만 어떤 내용인지 뭐 대명사 여기서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뭐 그런 문맥적인 부분들 또 문제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모르는 단어가 꽤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필기 하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